미국도 아니고 독일이나 영국도 아닌 나라가 이런 중요한 대형 공사를 수주한다고?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믿을 수 없는 작은 나라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긴 거야? 라며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화를 내다가 급기야 회의장에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화를 낸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황량한 사막의 밤, 별빛 아래 요르단의 한 마을. 도시 재건을 위한 건설기술 시연회가 동시에 열렸어요. 이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주인공 라미는 환경공학자로서 물 공급 프로젝트의 성과와 함께 최근 요르단의 도시 인프라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시상대에 올랐어요. 그러나 오래전 라미는 한국 건설 기술이 처음 요르단에 왔을 때는 한국을 내심 경계했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일 뿐이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라미는 어린 시절 요르단의 외딴 사막에서 자랐어요. 그가 어린 시절 마을에서 겪었던 고난은 그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가 자랐던 마을은 거대한 모래 언덕과 갈라진 대지가 끝없이 펼쳐진 땅이었고 낮에는 태양의 혹독한 열기에 시달렸으며 밤에는 극심한 한기로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라미는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부터 일어나 10km가 넘는 험난한 거리를 걸어야 했어요. 그의 발은 모래 위를 힘겹게 디뎠고 발자국은 곧바로 뜨거운 모래에 지워졌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싸움이었어요. 길고 메마른 사막길을 걷는 동안 라미는 자신의 작은 몸집과 나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막의 열기는 그의 땀을 거세게 흘리게 했으며 공기는 마치 모래먼지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모래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라미는 몸 전체가 채찍질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발밑의 모래는 그의 발을 조여 고통스러운 발굽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극한의 조건 속에서 라미는 한 방울의 물조차 소중하게 여겼고 매일 아침 눈물겹도록 힘들게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워야 했어요. 우물은 예전의 풍요로운 물자리를 잃고 텅 빈 모습이었어요. 한때 마을 사람들의 생명의 원천이었던 우물은 이제 바닥에 얇은 흙막이만 남아 있었고 주변에는 물이 고여 있지 않았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와 함께 깊은 한숨 그리고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압둘라 할아버지의 한탄 섞인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온 외침처럼 이곳에 내려진 무거운 운명을 대변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우리 모두가 물 한 방울의 기적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절망이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한순간에도 머리를 숙이며 침묵 속에 고통을 공유했어요. 라민의 집안도 이러한 사막의 가혹함에 시달렸어요.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고통받는 동생을 돌보느라 매일 눈물과 함께 버텨야 했고 아버지는 먼 도시에서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하느라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얼굴에 피로와 슬픔이 깊이 새겨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미는 텅 빈 물통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며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슬픔과 절망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느꼈어요. 한 가정 한 가정에서 들려오는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의 이야기는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고 그의 어린 마음은 그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작아 보였어요. 밤이 찾아오면 사막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어요. 낮 동안의 혹독한 열기와 달리 밤의 사막은 서늘하고 쓸쓸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별빛 아래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라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버림받은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단지 무너져가는 우물과 물 없이 견뎌야 하는 차가운 현실뿐이었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라미는 언젠가 이 고통의 사막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물 한 방울의 기적이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이렇듯 요르단 사막에서의 라민의 어린 시절은 온갖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찼고 그의 매일은 생존을 위한 전쟁과도 같았어요. 모든 절망의 순간이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대형 트럭들과 최첨단 건설 장비들이었어요. 그 트럭들은 최신 건설 기자재와 대형 파이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상징하는 로고들이
선명하게 새겨진 채 마을과 도시 외곽을 순식간에 뒤덮었어요. 정부는 급격히 악화된 물 부족 문제와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국제 협약을 체결하며 한국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어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 전문가 박진이 있었어요. 박진은 요르단의 특수한 환경과 필요에 맞춰 고안된 최첨단 역삼투와 바로 리버스 오즈모시스 담수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의 전문 지식과 혁신적인 접근법은 요르단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박진이 도입한 역삼투압 기술은 바닷물을 고압으로 반투가성 막을 통과시켜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어요. 이 기술의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은 중동 지역에서 이미 널리 인정받았지만 박진은 요르단의 혹독한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최적화했어요. 그 결과 낮은 에너지 소비와 높은 정밀도로 많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요르단의 가혹한 환경 조건 하에서도 안정적인 담수 공급이 가능해졌어요. 홍해의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해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고효율 멤브레인 시스템은 단순히 물을 정화하는 기술을 넘어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해요라고 박진은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이 기술은 요르단의 극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며 스마트 시티 구축과 결합될 경우 도시의 인프라와 생활 환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박진의 비전은 단순히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요르단의 풍부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열 담수화 기술을 도입했어요.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기술은 전통적인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즉, 사막 지역의 풍부한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대폭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담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이러한 지속 가능 기술에 대한 설명이 요르단 정부와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라민의 마을에서 그 공사가 시행되었어요. 암만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며 한국 기업들이 제공한 고품질 건설 기자재와 최신 기술이 도시 재개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도시 기능의 혁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현지 주민 라민은 마음 한켠에서 이런 외국 기술이 우리 사막의 문제뿐 아니라 도시의 전통적인 기반 시설을 대체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미국이나 영국,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작은 나라에 이런 큰 대형 공사를 맡기다니.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문화적 편견과 낯선 기술에 대한 불신이 그를 엄습했었어요. 그러나 박진의 진정성과 기술적 전문성은 점차 라민과 같은 회의론자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지의 필요와 조건을 깊이 이해하고 기술을 적응시켰어요. 그는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이점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된 깨끗한 물이 도시와 마을에 공급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생활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라민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자라났고 그는 결국 박진의 프로젝트에 지지를 표명하게 되었어요. 역삼투압 담수화 기술과 태양열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 그리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결합은 박진의 통합적 비전 아래 요르단에서 물 부족 문제 해결과 도시 인프라 혁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한국 기술의 뛰어난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은 요르단 현지에서 완전히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 성공적인 협력은 중동 전역의 긍정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어요. 결국 박진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요르단의 특수한 환경에 맞게 고안된 기술 덕분에 한때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지역이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어요. 한국과 요르단의 이 성공적인 협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과 혁신을 통해 중동 전역에 희망의 물결을 퍼뜨릴 것으로 전망되었어요. 박진이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라민은 호기심 반, 불신 반의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기술과 응급물 공급, 그리고 도시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지만 라미는 내심 한국 기술이 우리 요르단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인프라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박쥐는 마치 마법처럼 보이는 장비와 체계적인 절차를 설명하며 한 방울의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 건설을 통해 암만의 도시 기능과 생활 환경이 어떻게 혁신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라미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문화적 편견과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에 박진의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기술이 정말 내 고향의 문제와 도시의 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리 없어요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계속 울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편견은 라민이 내면에서 강하게 작용하며 그를 더욱 고립된 자세로 몰아넣었어요. 라민은 어느 날 밤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에 잠겼어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걸어서 물을 구하던 고단한 어린 시절과 그때마다 느낀 절망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부모님의 슬픈 눈빛과 병으로 고통받던 동생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러나 동시에 도시 재건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선보인 스마트 시티 기술과 건설, 기자재 수출로 암만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도 그의 기억 속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박진과 함께 일하는 한국 전문가들은 밤낮 없이 공사를 진행하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물 부족과 도시 인프라 문제를 하나씩 해소해 나갔어요. 이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예요 라는 박진의 말이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지만 라미는 그런 말들이 왠지 과장된 선전처럼 느껴져 마음속에 큰 불신을 품게 되었어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존의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며 도시 전반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첨단 ICT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건설 기자재를 수출하며 암만의 도시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관리, 에너지 절감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건설 기술이 도입되었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관리, 에너지 절감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건설 기술이 도입되었고 한국 건설 기술의 정교함과 신뢰성이 요르단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고품질의 건설 기자재 수출은 요르단 건설 시장의 회복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어요.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요르단 전역의 도시 재건과 인프라 개발에 가져온 변화는 라민의 내면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흘러 응급물 공급 시스템과 함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던 날이 다가왔어요. 마을 중앙에 설치된 대형 물탱크와 연결된 파이프에서 처음으로 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자 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가정마다 20리터씩 분배된 깨끗한 물은 오랜 세월 마을을 괴롭혔던 고통을 잊게 해주었고 암만의 재건 현장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과 첨단 기자재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동생이 이마에 시원한 물을 적시며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고 노인들은 오랜 전통의 우물이 무너진 대신 새로운 희망의 샘이 솟아나는 모습을 경탄했어요. 이 경이로운 순간에도 라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 기술이라는 낯선 존재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어요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멈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펼쳐진 변화는 너무나도 분명했으며 마을 사람들과 암만 시민들은 한국 건설 기술 덕분에 다시 농사를 짓고 도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등 삶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박쥐는 공사 현장을 자주 방문하며 라민에게 한국의 담수화 기술과 스마트 시티 구축 그리고 첨단 건설 기자재의 우수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열정과 노력이 마을과 암만의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게 했으며 라민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에 시달렸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척박한 환경이 극복되는 기적에 놀라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오랜 편견이 그를 괴롭혔어요.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라미는 자신의 편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내 고향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외국 기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는 고집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처럼 라미는 내면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와 싸우며 조금씩 변화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응급 공급 시스템과 함께 도시 인프라 개선이 가시화되자 요르단 전역에서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라미는 한 통의 장학 안내서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의 유수 대학에서 요르단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에 초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통지서는 라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는 오랜 편견 때문에 한국으로 가서 공부하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꿈꾸던 미래와 고향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했어요. 결국 라미는 깊은 고민 끝에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는 그에게 있어 큰 도전이자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의 활기찬 대학 캠퍼스에 발을 들인 첫날, 라미는 깊은 불안감과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2년간의 석사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의 공부와 연구를 통해 라미는 점차 첨단 담수화 기술과 스마트 건설 기술의 원리,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도시와 농촌 모두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최첨단 연구실에서 그는 밤늦게까지 팀 프로젝트와 실험에 몰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인 동료들의 따뜻한 도움과 끈기 있는 멘토링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실용적일 줄 몰랐어요 라고 라미는 자신의 일기에 적었어요. 이론과 실습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고, 교수님들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깊은 사고를 유도하셨어요. 이곳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의 연구는 물 공급뿐만 아니라 암만을 비롯한 요르단 주요 도시의 스마트 시티 구축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연구해서 접목시키는 내용으로 발전했어요. 이 모델은 태양열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기존 시스템보다 효율을 40% 이상 높였으며 유지보수 비용은 절반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그는 요르단의 풍부한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알고리즘을 개발에 주력했고, 이 시스템은 날씨 변화와 수요 패턴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운영되는 특징을 가졌어요. 연구 과정에서 라미는 한국의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대기업 연구소부터 중소기업 혁신센터까지 그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임을 깨달았어요. 특히 울산과 포항의 대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라고 라미는 연구실 동료들과의 토론에서 말했어요. 요르단도 물리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역시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요. 한국의 발전 모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한국 생활 중 가장 큰 전환점은 대전의 한 연구원에서 만난 박진 교수와의 만남이었어요. 처음 요르단에서 만났을 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박진 교수는 이제 라민의 가장 중요한 멘토가 되었어요. 박진 교수는 라민에게 단순한 기술적 지식을 넘어 문제 해결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적용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박 교수님은 항상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라고 라민은 회상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현지 문화와 환경, 사람들의 필요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야 교수님이 요르단에서 왜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라미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현대적인 도시 공간을 탐험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전통 건축물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미래지향적 디자인까지 그는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목격했어요.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기술 발전이 반드시 전통 문화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주었어요. 2년간의 한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며 라미는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깨달았어요. 연구 발표 자리에서 그는 나는 처음에 한국 기술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기술이 우리 지역과 도시 인프라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직접 체험하며 내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이었어요 라고 라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결코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었어요. 라고 라미는 마지막 발표를 마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세계의 지식과 혁신을 받아들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요르단의 물 문제와 도시 인프라 개선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라민에게 단순한 학위 이상의 것을 선사했어요. 그것은 편견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이제 그는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르단의 미래를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10년이 흐른 후 라미는 자신이 개발에 참여했던 스마트 워터 시스템과 함께 암만 및 주변 지역에 도입된 스마트 시티 건설 기술이 본격 가동되는 날 고향 마을과 도시 재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라민이 돌아온 마을은 예전의 척박함을 완전히 탈피한 채 재건된 도로와 새로운 건설 기자재로 완성된 건물들, 그리고 최신 IC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가 어우러진 풍경을 자랑했어요. 암만 시내 곳곳에서는 한국 건설 기자재 수출로 공급된 고품질 부품들이 눈에 띄게 사용되고 있었고, 도시 재건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라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며 어릴 적 내가 겪은 고통을 극복한 것은 결국 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이었어요. 단지 저는 항상 한국 기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늘 연구하는 시각을 유지할 거예요 라고 내심 다짐했어요. 박진과 같은 한국 기술 전문가들의 헌신 덕분에 마을과 암만 시민들은 생명의 물과 안정적인 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고, 라민 또한 자신의 연구와 노력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어요. 도시 인프라가 혁신되면서 요르단 전역에서는 한국 건설 기술이 가져온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암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도시의 에너지 절감, 데이터 기반 관리, 그리고 친환경 건설 시스템 등 여러 분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고, 한국의 첨단 기자재 수출은 요르단 건설 시장의 회복을 가속화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오늘날 라미는 여전히 한국 기술이 자신과 고향, 마을, 암만 및 요르단 전역의 수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선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과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하는 현실 앞에서 요르단 사람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어요. 마을 사람들과 암만 시민들은 한국 건설 기술 덕분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아이들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으며, 라민 자신도 기술 혁신의 기적을 체험하며 내면의 갈등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의 이야기는 물 공급 기술과 도시 인프라 혁신이 결합하여 요르단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첨단 건설 기자재와 스마트 시티 기술, 그리고 물 공급 시스템은 외국 기술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어 한 방울의 깨끗한 물과 도시의 새 희망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었는지를 강렬하게 증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요르단의 전통과 한국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혁신의 사례로 외국 기술과 전통이 공존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증명하는 강렬한 메시지로 남게 되었어요. 편견과 갈등을 넘어 한 방울의 물과 한 점의 빛이 요르단의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